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6월 모의고사 16번에서 20번 지문, 비문학 지문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본문부터 읽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지문은 가지문, 나지문으로 나뉘어져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걸 키워드로 한 사회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자면요.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 1문단이 시민이라는 것의 정의와 시민의 개념, 그리고 요 개념의 역사적 흐름 요렇게까지 다루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요.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요렇게 가고 있어요. 시민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의 근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다. 라고 해서 이 시민의 정의를 밝히면서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시민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와 근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이 자유주의, 공화주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겠죠. 그 밑으로는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단으로 넘어오면요. 이 문단은 일단 자유주의의 정의를 한 번 더 해주고, 그다음에 자연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대요. 요 자유주의에서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는 건 여러 가지 공익이나 공공의 무언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연권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옆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연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로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 자, 줄여보자면요. 자유주의에서는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나 존재하는 자연권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한번 볼게요.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의무라는 건요, 누군가가 반드시 지녀야 할 책무 같은 거겠죠.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한다. 권리는 내가 무언가 누릴 수 있는 거, 의무는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내가 누리는 걸 우선시한다는 게 이제 자유주의의 입장이에요.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자, 그러나 물론 개인의 권리가 의무보다 중요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땐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대요.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발적 동의라고 했냐면요. 동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앞에서 무기를 들고 너 이거 동의해야만 해 라고 하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투표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다 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게요 하면은 거기에 동조해서 동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동조적 동의라든지 또는 강압적 동의가 아닌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동의했을 때에만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이제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소극적 자유를 다른 말로 방임으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소극적 자유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의 행동을 구속당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데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좀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 한마디로 자신의 그 의지에 따라서 무언가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아 실현 같은 게 되겠죠? 의미한다.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지적 자유를 위해서 학교를 다닐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갈 때 국가에서 어떤 국가 장학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거겠죠. 신체적 자유도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를 하는 것들을 적극적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극적 자유는 그냥 간섭만 없는 방임으로서의 자유라면 적극적 자유는 자아를 실현하고 가치 있는 삶,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을 도와주는 걸 적극적 자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 자유를 가지기 위한 도움으로써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했대요.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라고 해서 이 자유주의가 현대 시민의 사회에 미친 영향,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가지문에서는 자유주의를 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스레 추측해 보건대 나지문에서는 공화주의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나지문 넘어와서요. 공화주의 개념이 나오죠. 바로 첫 번째 문단에요.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자유주의와는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겠죠.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되는 정치적 결과물이며. 자, 자유주의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봤어요? 시민의 권리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봤던 것 같아. 근데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봤대요.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한다는 건 개인이 우선이야 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공익과 개인의 사익이 있으면 우선 사익부터 챙기는 거,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반면에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했다. 즉이라고 나오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며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긴다.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이라는 건 의무가 되겠죠. 이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며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적 시민이다. 좀 다르죠. 자유주의에서는 이런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권익이 우선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에, 시민의 권리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공화주의 같은 경우는 시민의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죠. 시민의 의무에. 자유주의는 시민의 권리, 공화주의는 시민의 의무.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나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이다. 시민적 공화주의, 신로마 공화주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네요. 시민적 공화주의는 주의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국가 안에서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 참여란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를 참여하는 거, 요게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 시민의 의무는요, 여기에서는 목적이 된대요.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요.
정치 참여라는 게 시민의 의무고 목적이 된대요.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 실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일단요, 공화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권리나 이익보다는 의무를 우선시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또한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나왔으면 공통점이겠죠. 마찬가지로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시민의 의무를 강조한 건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이나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이나 같대요. 나아가 나왔으니까 이제 차이점 얘기하겠네요.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 실현에서 찾지 않았다. 그들에 따르면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수단이래요. 얘는 정치 참여가. 자, 신로마 공화주의자들과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투표라는 건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야. 이 자체가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서 이 자체가 목적이야.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시민들의 역할을 하는 것에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만약에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보았겠죠. 그래서 투표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근데 신로마 공화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공화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 투표는 수단이고 이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 뽑히게 되잖아요. 그 뽑히게 된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힘이 된다고 본 거예요. 이 투표권이 있다는 게 수단이 된다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 수 있겠죠. 얘는 목적, 얘는 수단.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투표는 수단이 될 뿐 그 투표를 통해서 일어난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 자,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의 비지배 자유의 개념이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유주의에서 간섭의 부재가 소극적 자유였어요. 이 소극적 자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상태를 지향한다.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서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연권에서 이제 그 권리를 찾았다면 공화주의자들은 헌법에서 시민의 권리를 찾는데요.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그리고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지문이 조금 어렵다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제 그 시민이라는 개념을 말하면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리고 가글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유주의의 이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는 자연권이 되고요. 시민의 의무보다는 시민의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이었으며 만약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통은 소극적 자유라는 부당이나 강압에서 벗어난 상태를 자유주의자들은 선호하지만 그런데 몇몇 자유주의자들은 이 방임으로서의 자유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그 어떠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고요. 이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했고요. 나글은 공화주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개인의 권리를 좀 더 우선시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화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 시민적 공화주의랑 신로마 공화주의. 시민적 공화주의에서는 투표 참여 자체가 정치 참여 자체가 어떻대? 정치 참여 자체가 목적이라고 본 거죠. 그쵸? 정치 참여 자체가 목적이라고 봤고요.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가 수단이라고 봤다는 점에서 둘은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렇지만 둘 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공화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의무를 더 강조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라는 얘기를 했는데, 비지배는요 소극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무에게도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상태를 지향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의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헌법에서 찾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의 개인과 사회, 국가,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까지가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스스로 좀 복기해보거나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지가 있다면 시험지를 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문제를 한번 더 보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멈추고 봐야겠죠? 필기를 덜한 친구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줄 테니 필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멈춰서. 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아까 위에서 이 빨간색 형광펜을 끄었던 부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가지고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가볼게요. 가와 나의 설명으로 적절한 거. 가는 자유주의에, 나는 공화주의의 시대에 따른 변천 과정. 시대에 따른 변천 과정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는 자유주의가, 나는 공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가에서 그 사회적 배경을 밝히고 있었고요. 나에는 등장하게 된 배경 없었습니다. 가는 자유주의가, 나는 공화주의가 현대사회에 지니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맞죠? 가나 각 5문단에 나왔습니다. 가는 자유주의가, 나는 공화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 안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체적 사례를 따로 들어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체적 사례는 안 나왔고요. 가는 자유주의에, 나는 공화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특정 철학자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저기 위에 특정 철학자 있었거든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근데 그거는 공화주의였어요. 나의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정답 3번 되겠죠. 자, 17번은 파란색 요거 내용 확인 문제고, 이제 뭐 내용 확인 문제 중에서 아는 것을 고르는 불일치 문제가 되겠는데, 위에 요 파란색으로 칠한 것들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위에 제가 그 필기하라고 멈춰줬던 부분 다시 돌아가셔서 파란색 선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의무는 모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유주의에서는 그랬지. 그쵸?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지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요. 여기 지금 보면은 공화주의에서는 어때?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되는 결과물이 권리고, 성취를 해야 되는 결과물이 권리고요. 그리고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우선시하였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요, 공화주의에서는 의무가 우선이죠. 개인의 자유의지보다는요.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이 보라색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 개인의 능력 신장을 위한 국가 개입을 인정한다고 했었죠.
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활동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자유란 그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마치 비집의 자유처럼 보이네요. 자, 위로 가보면요. 보라색으로 적극적 자유,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이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말하겠죠.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건 누군가한테 방해받는 거잖아요. 정당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9번 문제인데요. 19번 문제는 위에 올라가면 초록색들로 이렇게 시민적 공화주의자들, 신노마 공화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 했어요. 기억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공공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군. 요거는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공의 법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기억뿐만은 아니겠죠. 그쵸? 니은도 해당됩니다. 기억은 시민의 정치 참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쵸? 정치 참여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니까 맞겠죠. 여기 그 근거를 찾아보자면요.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치 참여를 봤대요. 정치 참여란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9번에는. 3번에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사회성을 정치 참여의 근거로 보았다는데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죠? 사회성을 강조했다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아니게 되겠죠. 니은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겠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윤리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 참여의 목적을 윤리적 덕목을 함량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정치 참여의 목적, 윤리적 덕목을 함량하는 데 있다고 본 거는 기억만이에요. 기억만. 정치 참여를 니은에서는 단순히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보기 볼게요. A가 자기 소유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설 토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생활도로로 오랫동안 쓰이고 있었다. 구청은 도로가 막히면 주민들이 다른 길을 찾기 위해 우회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건물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서 구청은 반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유지에 건물 세울 수 있으니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도로가 법정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도로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구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결국은 공익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첫 번째 선지부터 보면요. 공화주의자들은 구청,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측의 주장이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겠군. 공화주의자들은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비지배 자유만을 이야기했고요. 공익을 생각하는 것으로 비집의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서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답 1번 되겠죠. 공화주의자들은 구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했고 맞죠? 공화주의자들은 권리보다는 이익이 우선. 이익보다는 권리가 우선. 미안해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의무가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공익이 우선이겠죠. 법원의 결정을 합리적 판단이라고 했을 겁니다. 공화주의자들은 A를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이상적 시민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판단했겠고 맞죠. 공동선이라는 건 모두 좋아야 되는데 모두 다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까요. 4의 자유주의자들은 A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A의 소송 제기를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겠고 맞죠?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이익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생활도로로 사용하려면 A의 자발적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겠고 맞죠? A가 자발적 동의를 해야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자발적 동의를 해야지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맞는 거 되겠고요. 넘어가서 여기 다시 보면은 정답은 1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 답 다시 한번 불러주면요. 16번에 3번, 17번에 4번, 18번에 5번, 19번에 2번, 20번에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비문학 지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